그죠? 이거예요. 우아기에서는 흙이 귀에서 사는 백이 흙집에서 사는 맛이 있기 때문에 우아기 쪽만 놓고 보면은 백이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곳에서 항상 바둑은 판 전체를 봐줘야 되니까요. 다른 곳에서 20집짜리를 하나를 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석이 되는 거예요. 충머리로 인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과 같은 정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히면 끊고 잡을 때 단수 치고 뻗고 3, 4. 이게 첫 번째 정석 오늘 한 거요. 두 번째는 흑한테 이렇게 세력을 주기가 싫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축까지 유리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밀어가시면 돼요. 단수 이을 때 입고 잡고 흑도 축머리 활용하고 이렇게. 이 축머리는 만약에 우상기 쪽에 흙이 있다면, 아니, 좌상기에 흙이 있다면은 이렇게 꼭 변에 벌리는 게 아니라 뒤쪽을 나래자로 굳힌다던가 눈목자로 굳힌다던가 이런 굳힘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 지킬 때 뭐 또 상변을 벌린다던가 상황에 따라서 축머리 활용은 마음껏 그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신가요? 혹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정석 수순을 알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왜 이런 정석 수순이 나왔는지를 한 번 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빛이 붙이고 젖히고 자, 여기서 흙이 끊어가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은 무조건 뒤쪽을 잡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끊어가지고 백이 원하는 게 만약에 지금 이거예요. 2의 자리 젖혀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대국에서요. 이 선으로 젖히는 거는 한동안 옛날에 처음 이 정석이 나왔을 때 많이 유행을 했었죠. 끊었을 때 이바도 수천 판도 더 뒀을걸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최근에는 이제 위로 젖혀가지고 두는 걸 더 많이 두니까 네. 이게 뭐 자꾸만 정석이 개발이 되니까 옛날 거는 잘 안 쓰게 되고 또 새로 나온 것들로 그리고 새로 나온 게 최근 그 유행도 타지만 또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겠죠. 네, 이것도 제가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여기 붙였을 때 제일 처음에 이 정석이 나왔을 때요. 위로 젖히는 게 먼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다가 위로 젖히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나온 수가 젖히는 수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끊고. 이때 이렇게 잡아서는 이거는 흙이 약간 좋다고 하는 정석이에요. 이 정석이. 백일실리보다 흙의 두터움이 조금 더 낮다. 차라리 백실리보다는 나 같으면 이 세력을 얻겠다.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보통 이런 정석에서 뭐 흙이 약간 좋다. 흙이 조금 우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끔 정석책 보시면은. 정석책 보시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죠? 호각은 딱 똑같다는 거예요. 정석도 흑백 똑같고. 근데 흙이 약간 우세. 아니면 뭐 진짜 조금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것들은 프로 기준에서예요. 프로의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두 집,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한테는 겨우 한두 집 갖고 뭘 조금 좋다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집 정도 이렇게 손해 보고서라도 지금 상황에 내가 바둑이 내가 세력 바둑보다는 실리 바둑이 나한테 더 맞다 싶으면은 네 이렇게 그냥 실리 차지하시고 그다음 이 세력을 부시는 쪽으로 그렇게 그 작전을 짜셔도 괜찮아요.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좋다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프로 기준에서니까 네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바둑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셔갖고 여기 타이젠 바둑으로 한 8단, 9단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은 이제 점점 바둑이 뭐 초반에 막 중반 들어가면서 막 대마 때려잡고 이런 바둑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막 반집 승부도 많이 나오고 한 집, 두 집 이런 것 때문에 울고 웃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미세한 바둑으로 이렇게 줄 정도까지 그렇게 실력이 성장하신다면 그때는 이런 정석들을 이제 조금씩 절제하시면서 더 좋은 정석, 약간이라도 유리한 정석을 선택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네. 자,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자, 요거예요. 자, 이렇게 젖힌 거는 어쨌든 백이 지금 밑으로 이렇게 만약에 잡고 싶어요. 흑한테 세력을 줘도 별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 나올 때도 있죠. 자, 근데 흑은 붙여갖고 어떻게든지 귀를 크게 잡고 싶은 거예요. 귀 쪽에다가 집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붙이면은 어떻게 두시겠어요? 백으로. 한번 더 보시겠어요? 네. 오늘 강의는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한 거예요. 지난주에 목요일에 했던 건데, 그 목요일날, 아까 일찍 오신 회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 찍어둔 게 편집하다가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제가 다시 영상 지금 찍느라고, 네, 다시 강의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요. 그쵸. 혹시, 지난주에 했을 때는 이 자리 딱 막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는 게 그냥 딱 보기에는 만약 이 정석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 3자리를 딱 당하잖아요. 당연히 이걸 막고 싶어요. 왜?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막으면 이제 딱 흑한테 걸리는 거예요. 단수 이을 때 이렇게. 백이 사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요 모양 보세요. 조금 전에 자, 오늘 제일 처음으로 배웠던 이 정석 있죠. 자, 이 정석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흑이 이거 단수 취할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면은 단수 못 친다고 했나요? 단수 칠 수가 없죠. 그죠? 이걸 단수 치게 되면 백이 이어주고 뻗게 되면 이게 아래쪽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있질 않고 반발을 해버리거든요. 변쪽을 뚫고 나와요, 이렇게. 흙이 별로 좋지가 않겠죠. 겨우 그거 한 점 따느라고 백을 바깥으로 나오게 했으니까. 당연히 흙은 그냥 뻗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차이가 되냐면 이런 거죠. 자, 축이 유리했을 때, 뭐 축이 어쨌든 유리하더라도 아니면은 그냥 축이 둘 다 백이 위쪽, 요 가의 자리와 아래쪽 나의 자리 양쪽 다 그냥 축이 불리하다고 하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백이 끊어왔어요. 만약에 여기를 끊어왔는데 축이 불리해요. 보통은 이런 자리에 뻗어가지고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뻗고 상황에 따라서 요 자리 이렇게 단수를 맞더라도 뭐 이렇게 그냥 벌려가가지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위쪽은 그렇게 못 두는 거예요. 왜? 그냥 이렇게 단수를 안 치고 완전히 중앙 쪽으로 쭉 관통을 해버리게 되니까 이러면 흙이 엄청 곤란해지겠죠. 그죠?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막아가다 보면은 저 귀 쪽이 그냥 통째로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들이 남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흙이 축이 둘 다 유리해요. 유리해서 백이 아래쪽은 아예 못 끊죠. 그죠? 아래쪽은 아예 못 끊는데 흙이 축이 유리하면 위쪽은 축이 유리해도 상황에 따라서 끊어갖고 이렇게 흙이 잡으면은 단수에서 뚫고 나오자고 이런 약점들을 이용을 하자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 이 3자리 아래쪽처럼 호구로 단수가 쳐져 있는 게 흙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위쪽의 정석에서 가의 자리가 끊기는 약점이 남아있다면 나의 자리의 약점이 조금 더 완화되는 거예요. 단수 한 방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 이 자리 붙였을 때요. 백은 막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뻗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뚫고 있고. 자, 여기서 또 뚫으면은 아까처럼 귀에서 뒷맛이 좀 나빠요. 그래서 항상 아예 못 살더라도 뒷맛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아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뻗지 마시고요. 이렇게 붙여서 제압하시는 거예요.
그래봤자 100이 이거 안 넘어가거든요. 왜? 이거를 후수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한 5, 6집 정도 될 거예요. 이거 살아간 게. 근데 초반에 둘 때가 정말 많은데 이 대여섯 집짜리 이런 거 하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겠죠. 진짜 끝내기 다 해가지고 뭐 더 이상 둘 만한 끝내기가 없을 때 그럴 때 두시면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뒷맛을 귀에서 나중에 백이 살 수 있을 만큼 여유 공간을 남겨놓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귀를 딱 흙집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백도 흙 1과 백 2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흙 1, 백 2가 없다 생각하시고 항상 벌림은 3선에서부터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1립 2전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두 개가 있으면 2립 3전이에요. 세 개가 있으면 3립 4전.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4립 5전.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돌이 이 1선에서부터 있다고 1선에서부터 3선까지 있다고 3립 4전.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죠? 1선, 2선에 있는 돌은 그냥 빼주시는 거예요. 벌림을 할 때는. 3선부터 위쪽으로 세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래쪽에 있는 백 모양도 3선에서부터 셌을 때 돌이 두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여기나 아니면 위쪽으로 상황에 따라서 4선인지 3선인지 이 정도만 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의 실리 그리고 백의 세력 이렇게 나누어지는 정석이에요. 아시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비슷해요. 뚫고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처럼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붙이고 젖히고 밑으로 지금처럼 젖히는 정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위쪽에서 젖히는 정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백이 위에서 젖혔을 때 네, 위에서 젖혔을 때 흙은 일단 뻗어요. 자, 백이 밑으로 젖혔을 때처럼 이거 끊어갔다가는 이거 단수 맞아갖고 이렇게 막 잡혀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자, 지금은 바둑 격언에 충실하게 젖힐 때 뻗어줘야 돼요. 자, 이때 흙이 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옛날에 처음 나왔던 정석은 가자리 밀어가는 거, 뻗는 거, 그리고 요 호구 치는 것도 있었는데 호구 치는 거는 별로 어떻게 변화를 해도 백이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거는 제외를 하고요. 뻗을 때 백이 밀어가는 거, 뻗는 거. 이게 옛날에 나왔던 거고,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자, 여기서 백이, 그리고 최근에 많이 두게 되는 꽉 있는 수. 네, 요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항상 다의 자리 꽉 있는 거, 신수를 공부를 하려면은 항상 옛날 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바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것들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옛날 거를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에 새로운 거를 더 이렇게 들었을 때 공부했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옛날 거 모르는 상태로 새로운 것만 딱 공부를 하게 되면 왜 이런 변화가 나왔는지 왜 이게 아니라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하자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밀어가는 모양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거 꼭 이어줄까? 이런 의문점이 나중에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옛날 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100 일단 밀어가는 정석. 자, 밀어가게 되면 이게 사실 이 흙이 일자리 붙였을 때 가장 처음에 나온 정석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흙이 원하고서 지금 같은 진행을 생각하고 이 일자리 붙이는 신수가 개발이 됐던 거고요. 처음에. 저 연구생 생활할 때니까 20년은 됐겠죠? 자, 20년 더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흙이 이렇게 젖혀요. 자, 젖히면 백이 일단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위에를 이으면 이렇게 치받아서 완전히 백 한 점에 끊어지니까 이제 백은 뻗어줘요. 자, 이때 흙은 이제 도망을 가야겠죠. 왜? 이수를 갖다가 귀를 그냥 지켜버리면 이게 이렇게 막혀버리게 되니까 곤란해요. 백이 이 흙
흙을 그냥 살려주고 삼선으로 쭉쭉 뻗어줘도 되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뻗어줄 필요 없이 이렇게 젖혀버린다면 흙이 더 곤란해요. 이걸 잡으면은 이렇게 두 점을 그냥 잡으면 되고요. 이어버리면 이렇게 잡고. 뭐 만약에 이렇게 갖고 살자고 하면은 그냥 살려주고서 두셔도 돼요. 이렇게 살려주고서 이 충머리 활용 안 당해 딱 따먹고 나면 백세력이 너무 좋죠. 하변에 흙 겨우 두 집 만들고. 자, 그래서 흙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흙은 일단 아래쪽을 나가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자, 흙이요 행마를 해 나갈 때 보통 이렇게 보통 행마를 할 때요 돌이 하나가 있어요. 한 칸을 벌리는 것과 두 칸을 벌리는 것. 당연히 두 칸이 좋죠. 그 이유는 똑같은 한 수를 뒀을 때 집을 단 한 집이라도 두 집을 더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왼쪽은. 그죠? 같은 수를 뒀을 때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인 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냥 뻗어주는 것보다 일자로 뻗는 것보다는 한 칸을 띄어가는 게 집을 약간이라도 더 만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 칸을 이렇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은 호구 자리를 꼭 뻗어요. 왜? 여기를 안 두고 만약에 귀를 뒀다. 그러면은 크게 이 호구를 딱 쳤을 때 이 아래쪽에 하변 모양이 그냥 단순하게 집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력까지도 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왜? 호구를 치는 순간에 이 가해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11자리 끊는 약점이 너무 좋아요. 그죠? 이 끊기는 약점이 100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남아요. 결국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때 또 두 칸을 벌리면 자 100이 귀에서 집을 만든 거 한 10집도 채 안 될 거예요. 그걸 준 대신 흙은 우변. 우변에 있는 흙집과 우하기 쪽에 있는 100집의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하변에 흙이 호구 모양을 만들고 있는 그 흙 모양. 이게 하나가 남는 거죠. 그래서 저 구의 자리 저런 데를 흙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바둑 격언처럼 호구 자리는 급수예요. 뻗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 나가서 끊기는 약점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흙은 이 약점을 지켜줘야겠죠. 그죠? 이 약점을 지킬 때요. 자, 그냥 급이 조금 낮으신 회원님들께서는 보통 이렇게 이어주실 거예요. 저희 바둑학원 아이들도 이런데 약점이 있으면은 일단 그냥 이렇게 꽉 잊고서 둬요. 자, 근데 급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효과적인 수, 똑같이 둬도 똑같이 지켜도 효과적인 수, 이거를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꽉꽉 이어주는 이런 수들이 점차 변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수가 나오냐면은, 자, 이게 찔러져 있다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그냥 막 꽉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데 호구를 딱 친다면은 집 모양도 약간이라도 더 만들면서 왼쪽으로 흙돌이 하나라도 더 가게 되니까 더 좋겠죠. 약간이라도. 그죠? 그리고 이게 꽉 이어져 있을 때는 꽉 이어져 있을 때 만약에 이 우아기 쪽은 나중에 이런 진행이 돼요. 이렇게 이 모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백이 여기를 다가오게 되면은 화면의 흙 모양이 뭔가 집 모양이 잘 안 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흙돌이 이렇게 입구자로 가 있으면은 오히려 집의 크기가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백한테 공격도 더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 칸 띄고 뻗을 때 이렇게 입구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렇게 지키세요. 자, 대신 여기는 흙이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의 자리 입구자와 나의 자리 일자 행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일단 이렇게 그냥 입구자로 하는 걸로 먼저 보여드리고 잠시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왔을 때 다음에 100의 한 수는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다음 100이 꼭 둬야 되는 자리.
절대적으로 둬야 하는 바로 이 자리. 네, 자, 여기까지요. 그쵸. 자, 지금, 네, 중앙 쪽으로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 가신 수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자,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귀예요, 귀. 네. 귀는 백이, 요 한 수로 인해서 이 백을 완벽하게 다 살려놓는 수예요. 만약에 이 자리를 소홀히 하시다가 흑이 먼저 귀를 딱 지켜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요 가해자에 끊기는 약점이 점점 더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렇다고 백이 그 약점을 어떻게 지킨다 하더라도 이 백이 아직 못 살아있는 형태죠. 그죠? 못 살아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백이 선수로 살아놓을 수 있다면은 굳이 이 자리를 흑한테 빼앗길 필요가 없겠죠. 선수로 살 수가 있다면. 근데 그걸 선수로 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냥 3-3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흑이 맞고, 자, 여기서 백이 이제 약점을 지켜요. 어떤 약점이냐면, 흑이 이렇게 찝었을 때, 오른쪽을 이으면 왼쪽에 끊기고요. 끊기면 안 되겠죠. 왼쪽을 이으면 이 한 점이 끊겨서 잡혀요. 그래서 백이 이 약점을 지키는 거예요. 한 번 더. 근데 그냥 이렇게 꽉 이어버리면, 자, 이 모양 나중에 못 살아요. 자, 보세요. 그냥 뻗고 간단하게 막을 때, 요게 지금 또 궁도를 줄이는 자리예요. 백이 여기를 맞게 되면 이으면서 또 집 모양이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그죠? 치중을 가도 안 죽어요. 이렇게 호구를 쳐도 마찬가지로 살고 궁도를 줄였을 때 백이 곡사공 모양이 되니까 사는 형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쵸? 근데 아니 근데가 아니라 그래서 요 125의 자리 요 자리가 집을 넓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흙이 이렇게 딱 둬주게 되면은 아무리 백이 젖혀봤자 이제 있고 나서 백이 못 살아 있어요. 자, 아까 처음에 저 좌상기 쪽에서도 한번 나왔죠. 자, 이 모양은 바둑 둘 때 항상 계속 나와요. 자, 날일자 모양의 육궁도에다가 일선에 가의 자리, 나의 자리 비어있는 궁도. 이 궁도는 한 집밖에 안 나는 궁도라는 거예요. 죽는 궁도 모양.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 부담이 돼요. 아직 완벽하게 못 살아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안 입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꽉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 흙이 여기 아래쪽을 이으면은 젖혀 이어서 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살아요. 흙이 궁도를 줄여도 귀에서 그냥 막혀있는 육궁도 형태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흙이 우아기 쪽을 젖혀 이으면은 아래쪽에 있는 한 점 잡아서 역시 쉽게 살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이 바로 우변을 지켜줘요. 여기는 꼭 둬야 돼요. 자, 왜? 자, 이 자리를 안 두더라도 이 흙이 죽지는 않아요. 뭐 우상기 쪽에 흙이 있던, 백이 있던, 상관없이 이 흙은 안 죽어요. 자, 근데 이런 거예요. 보세요. 흙이 만약 여기서 이걸 지켜놓는다면은, 이 흙은 이 상태로 완벽하게 살아있어요. 엄청 안전해요. 그리고 우상기에서부터 우변까지 계속해서 이제 흙이 집을 더 쉽게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흙이 만약에 소홀히 했어요. 근데 백이 여기를 받자 이렇게 공격을 가요. 자, 여기까지 공격을 왔는데 흙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딱 봉쇄를 당하게 되면은 바깥에 우변에서부터 이제 중앙까지 백이 거꾸로 세력이 만들어지겠죠. 자, 항상 요거 바둑 둘 때 요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이런 모양 이렇게 딱 호구를 치면은 요 가의 자리 거의 한 집 모양 나고 그 다음에 나의 자리와 다의 자리 양쪽을 호구를 치게 되면은 맛보기로 거의 사는 모양이 나오게 되잖아요. 어떠세요? 사는 모양이 쉽게 나오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막 두시면 안 돼요. 만약 흙이 나 그럼 빨리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뒀다가 이걸 한 수로 막혀요. 보통 막히는 거 봉쇄당한다 그러죠. 한 수로 봉쇄당하는 거는 한 30집의 가치가 있어요. 정말 큰 자리예요. 아시겠죠? 정말 큰 자리예요. 이렇게 한 번에 그것도 가운데를 딱 막는 자리.
흙은 무조건 이런 데는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나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약점도 보강을 하고 또 계속 공격을 해요. 흙은 공배를 두면서 도망을 가고 백은 이 돌을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변에다가 세력을 만들고 벌려가게 되니까 우변이 원래 흙이 집을 쉽게 만들었어야 될 그러한 공간인데 거기가 거꾸로 백세력이 돼서 백집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쵸?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런 14의 자리, 이런 자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안 죽는다 하더라도 변쪽을 이렇게 좀 벌려주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맞고 이럴 때 이렇게 두 칸 벌리고 이런 정석이 나와요. 자, 그리고 흙이 11자리에 안 맞고 그냥 벌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 13과 14의 교환을 해 놓게 되면 나중에 하변 쪽의 흙이 조금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좌기 쪽 상황에 따라서. 자, 근데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게 이렇게 백이 끊어잡는 게 있으면 그만큼 흙돌을 공격하는 게 조금 더 힘이 생기겠죠. 이제 흙이 아래쪽에 이게 잡히는 수가 있으면 못 살아 있으니까. 근데 13과 14를 이 교환을 안 해놓고 그냥 벌리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거 우변을 안 맞고 그냥 두 칸으로 벌리게 되면 백이 이걸 끊어잡는 수가 없어요. 뒤늦게 이렇게 막아도 뻗어서 제 아래쪽에서 거의 궁도가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7궁도 형태가 나왔다 보니까 쉽게 안 죽어요. 더 살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하변 모양이. 그래서 그거를 선수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벌릴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게 장점이라면 하변 쪽이 더 하변 쪽에 그 흑돌에 대한 그 집 모양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한 이렇게 넓히기 위한 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우변을 막아놓는 게 선수였는데 안 맞게 되면 나중에 거꾸로 백이 나를자를 와서 끝내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걸 막으면은 백이 물러서지 않고 그냥 막아요. 왜? 찝어봤자 왼쪽에 이어주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저거 끝내기를 당하면 흙이 보통 손을 빼게 되는데 이걸 나가서 이렇게 한점 완전히 끊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한 번 더 밀어서 끝내기를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고 흙이 막으면 또 찔러갖고 이거 끊기는 약점 또 부담이 되겠죠. 그럼 또 이렇게 뻗어야 되고요. 또 위로 막으면은 한 번 더 밀고 찍고 이렇게 지키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변 쪽을 백이 선수로 끝내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투수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12의 자리에 끝내기가 남는다는 거.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꼭 막고 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게 좋을지는 몰라요. 상황에 따라서 두시면 되는데 일단은 보통 이 정석을 처음 배우실 때는 딱 모양이 나중에 변수가 좀 남아있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결정이 된 모양을 일단은 먼저 두시다가 이 정석에 좀 더 익숙해지시면은 그때 이제 또 그냥 두 칸 벌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저의 교육 방침이에요. 보통 이렇게 처음 뭔가 배울 때 많은 변화수를 남겨두는 것보다는 변화수를 최대한 적게 해서 그 모양을 좀 내가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머릿속에서 그게 딱 익숙해질 때까지 사용을 하다가 정말 익숙해졌을 때 여러 가지 변화수를 구사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은 더 이런 모양에 대한 이해가 더 빨라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정석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때는 가의 자리를 두고 어떤 때는 흙이 나의 자리를 두게 되는지. 자, 뭐냐면 이런 차이예요. 자, 흙이 그냥 요 제가 질문 딱 하나만 할게요. 흙의 입장에서 요 둘 중에 하나를 뒀을 때요. 요 밑에 입구자로 두는 것과 나의 자리로 일자로 두는 것 둘 중에 똑같이 약점은 없거든요. 요것도 배에 나가서 못 끊고요. 이렇게 두는 것도 찔러서 끊어봤자 그게 잡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그냥 꽉 이어버리면 이 백이 못 살아가요. 그쵸? 어떻게 둬도 흙은 약점을 지켜요. 그렇다면 흙의 입장에서 가의 자리와 나의 자리 둘 중에
단 한 집이라도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단 한 집이라도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만약에 이 좌하계 쪽에 흙들이 있어서 걸치고 받고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한 이런 정석이 됐어요. 그때 흙은 가의 자리, 나의 자리. 어느 쪽에 있는 게 흙한테 단 한 집이라도 더 이득이 될까요? 어차피 하변이 다 흙집인데.